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6월에 셋째 주 토요일쯤 됩니다. 오늘은 산 정상에 올라와서요, 지난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6월 7일이지? 6월 19일 토요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토크쇼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윤호의 산 정상 토크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윤호는 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쇼 첫 번째 주제는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또다시 편의점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도 알까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편의점 알바 15년 세븐일레븐, 그리고 지금 또다시 시작한 편의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거는 집하고 매우 가까운 곳이었고 차비도 안 들 뿐더러 측근적 가까운 동네 같은 데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사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편의점에서 15년을 일했다 해도 막상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좀 많이 자신감이 굳어져 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첫째 날에는 계산하는 법을 배웠고 또 검수하는 것도 배웠지만 요즘 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해졌습니까? 현금하고 신용카드까지는 알겠는데요, 이상한 모바일 결제나 무슨 결제나 이런 게 다양하게 적립에 포인트에 이상한 들쑥날쑥한 것도 많다 보니까 좀 머리가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머니께서 또 백신을 맞으셨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를 맞았는데 연세도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불감증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혹시나 열이라도 나든지 혹시 어디 아프실까봐 그간에 제가 일 나가기 전에는 동생의 쌍둥이 조카들 하교할 때 제가 어머니 대신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최근에는 처음으로 아이들 로션 발라주고 분도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한 번 안 하는 걸, 삼촌인 제가 말이죠. 아무튼 아이들이 청승맞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잘 놀아주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거 보면 그걸로 좀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비록 제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은 어머님하고 제가 마음으로 길러낸 아이들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책임감하고 그런 게 많이 샘솟는 날이었죠.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정식적으로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했는데 시작하는 날부터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몰려오질 않나, 그리고
계산하는데 버벅댔죠. 또 정신이 없었어요, 아주. 그리고 물건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물건 정리하는데도 아주 멘탈이 털렸죠. 오랜만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러설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통장 잔고도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나름 강남 한창 번화가에서도 이거보다 몇백 곱절 들어오는 물건도 혼자 다 진짜 커버했던 제가 설마 이 물건 조금 이거 들어왔다고 빌빌댈 게 아니다라는 자신감으로 연락에 일해서 진짜 스피드하게 일했죠. 청소하고 물건 채워놓고 또 청소하고, 그러다 쉬는 시간이 좀 남아서 쉬어서 뭐 스마트폰 요걸로 촬영하는 걸로 편집도 하고요. 또 중간에 또 비가 와서 박스도 뜯어서 깔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0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가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한 6시 반쯤 되니까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거기 와이파이도 안 잡혀요. 와이파이도 좀 전문 근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도 마십시오. 그냥 스마트폰 와이파이 안 되는 이거 갖고 편집만 하고 매장에서 똑같은 옛날 음악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날 포지션의 알러브 노래를 아예 계속 들었다니까요. KCM의 옛날 노래도 듣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퇴근할 때쯤에 여동생네 집에 갔어요. 가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동생한테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좀 고달팠던 얘기, 그날 밤에 있었던 일 해피해서 얘기 막 하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일하니까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동생이 어제 그런 푸념을 떨더라고요. 아니, 오빠는 저번부터 계속 로또 1등 당첨될 만한 꿈을 꿨다면서 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아빠는, 왜 우리 할머니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막 퉁명스럽게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야, 조상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꿈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그거 가지고 조상 원망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아무튼 좀 더 기다려보자 동생아,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희망적인 이야기로 푸념을 좀 떨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좀 그걸 많이 봐요. 그 역술인들, 그리고 꿈 해몽,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자들에 대한 관련된 썰,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역술인이었는데 그 행운이 가득한 길몽도요,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이 유통기한이 있었나? 그래서 아무튼 들어봤는데 꿈도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바로 로또를 사러 갔다가 로또 당첨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짧으면 100일, 길면 한 5, 6개월 혹은 1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로또 1등 당첨될 만한 꿈을 언제 꾸기 시작했냐면요, 6월 2일 그날 저 정확히 기억해요.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늦은 저녁 시간 다 돼갈 때쯤에 꿈에서 깼는데 제가 꿈 내용이 이랬어요. 어둑한 방구석에서 제가 웅크려 앉아있는데 돌아가오신 아버지가 순백의 하얀 옷과 환한 미소를 띠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부둥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품속에서 엉엉 울었잖아요. 힘들다고, 너 지쳤다고 막 펑펑 울었거든요,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희 동네 다른 길로 해가지고 6교를 건너 저희 동네 로또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났던 로또 명당 그곳에 가서 로또 자동 5,000원어치 하고 집에 온 날이에요. 그날 기억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6월 2일날 그렇게 로또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돈은 없지만 시원한 콩국물 사와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콩국수를 말아준 날이에요. 그리고 그 해 토요일, 그 주 토요일쯤에 콩국수 한 그릇 더 말아가지고 아버지 영정사진 위에다가 소주 한 잔하고 콩국수를 대접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때도 어김없이 이렇게 산에 올라왔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2일에서 6월 8일 사이에 특히나 로또 1등 당첨된 꿈을 꾼 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아무튼 그러다가 한 화요일이었죠. 그리고 한 수요일쯤 되었나? 그때 6월 3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또 꿈을 꿨는데 제가 저희 집 마당에서 검은 봉다리 안에 돈뭉치 10,000원짜리 다발을 움켜쥐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 중에 100만원 한 묶음을 제가 뒷주머니에 지갑 안에 넣고 나머지 돈뭉치 다발을 제가 저희 집 창고에다 숨겨놨거든요. 꽁꽁.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 누가 저한테 5하고 17이라는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5하고 17이라는 번호를 해서 또 그날 반자동 해가지고 또 로또를 했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한 주에 10,000원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쯤 토요일날 로또 당첨 결과가 나왔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로또를 다음 주 목요일날 맞춰보잖아요. 그 전에 아예 맞춰보지도 않잖아요. 한 주 더 희망을 품고 싶어서, 잊고 싶어서요 말이죠. 그리고 그 주 일요일쯤에 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이불자리에서 똥을 싼 거예요. 근데 남한테 그거 들킬까봐 등어리로 짓이기듯이 몸으로 등에 누렇게 뜰 때까지 똥을 짓이기면서 몸을 묻혔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해쯤에 또 똥꿈을 또 하나 또 꾼 게 있는데, 그날 월요일이었구나. 아버지 꿈꾸기 전 6월 1일 날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똥을 싸는 꿈을 또 꿨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종합해 봤을 때 이 꿈들을 다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해봤더니요, 다 돈 들어올 재물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똥을 시원하게 싸는 꿈을 꾸면요, 또 똥을 몸에 묻혔다면은 그게 로또 1등 당첨될 꿈이 확률이 높은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조상님 꿈 나오면 좋은 거고, 특히 조상님이 환한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말이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꿈속에서 울어도요, 우는 척을 하거나 우는 신용을 하면 안 된대요. 진짜 울어도 진정하게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었다면 그것도 대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주가 또 흘렀어요. 그리고 로또를 맞춰봤죠. 근데 아니 됐습니다. 그때 당시 로또 당첨 금액이 34억하고 24억이 두 번 있었거든요. 예, 34억이 첫 번째 965회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966회차가 24억쯤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지랑 할머님한테 마지막으로 6월 8일날 할머님 꿈을 꿨는데 저한테 로또 1등 당첨 번호 6자리를 알려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때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잠들었을 때 그 번호를 외울 줄 알고 잠들었다 다시 10여 분쯤에 다시 깨어나서 다시 생각해서 써보려니까 번호 3자리밖에 기억이 안 나서 반자동으로 해서 그때 3등 했던 당첨 기억이 있는 그 친할머니께서 6월 8일쯤에 또 꿈에 나타나서 저하고 같이 밥 먹는 꿈을 꿨거든요. 그때가 아마 967회차, 맞다, 967회차였구나. 지난주였죠. 지난주 967회차 하러 갔는데 주머니에 3,9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 최근에 무단투기한 범인 때문에 그 대자보를 만드느라고 코팅지에 출력비 쓰느라고 1,100원을 썼던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3,9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3,000원어치 자동 할머니 꿈을 꾼 걸로 해서 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2021년도 지난주 967회차가 역대급으로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로또 1등 58억, 당첨자 4명. 여러분,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그 해 할머니 꿈을 꾸고 나서 로또를 사고 또 로또 당첨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날 일요일쯤 근처 편의점 가서 추첨 당첨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58억이 딱 떠있더라고요. 와, 4명. 그 4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일단 계산기를 켰어요. 그리고 58억 빼기 33%
나라에서 세금 스스로 뺀다는 33%를 빼봤더니 38억이나 남더라고요. 38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정확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요. 저는 제일 1순위로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여동생한테 8억을 줘야겠다. 당첨금의 일부 8억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또 살림하는데 고생하는 제 여동생을 말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가족이나 지인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 꽁꽁 안고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여동생과 저희 어머님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돈 걱정 근심거리를 좀 털어두고 싶어서요. 아무튼 지난주 967회차를 3,000원어치 산 거를 할머님의 꿈을 꾸며 샀었던 그 로또를 맞춰봤는데요. 아이고야, 번호 하나 맞았어요. 그 번호를 지금도 기억해요. 29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하나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죠 뭐. 58억. 그리고 어김없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고요. 하는 내내 계속 머릿속으로 입가에서 계속 주문처럼 외웠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참 엄마랑 동생이랑 우리 쌍둥이 조카들하고 진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염원하고 희망을 바랬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이 제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번하고 그 통장 사본하고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쓰려면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들렀다가 동생이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동생아 이랬더니 동생이 잠깐 어디 같이 좀 가달라 해서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집 근처 시계 금은방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연애 때 받았던 14K 금 귀고리, 금 목걸이를 팔더라고요. 커플링하고 해서 한 내 돈 정도 나와서 한 4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동생들 먹고 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매제라는 녀석은 지 부인한테 생활비 위주로 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돈도 잘 안 주는 걸 봐서는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날 동생이 저한테 밥 사주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그냥 물만 사달라고 그랬죠. 동생도 돈이 없을 텐데. 근데도 눈치 없이 또 받아 먹었어요. 김밥 천국 같은 데 가가지고요. 쫄면하고 돈가스, 동생은 콩국수를 먹었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저 복통 알았어요. 그날 막 비바람이 엄청 몰아친 새벽녘에 1시쯤에 일어나서 막 설사하고 배를 끙끙 앓고 잠했답니다 제가. 동생도 돈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혹은 어딜 떠나는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풍요를 즐길 수 없다는 거. 나 혼자만 알면 되는 그 고통을 지금 내 가족도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걸 알아가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일명 매미라고 그러죠. 매미 많이 속상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드디어 처음으로 혼자 일한 날 집에 돌아오는데 동생네 집에 가서 제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셨다고 했잖아요. 시원한 냉커피. 그럼 또 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이렇게 야였냐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난대요. 아빠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럼 내가 아빠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냐. 근데 여자분들 알다시피 제가 몸무게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는 그 서러움, 꾹꾹 참는 방법을 알아갔고 또 하루에 한 끼 혹은 하루에 아예 안 먹는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배꼽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먹고 싶은 무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욕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 때 어린이날에 아이들 데리고 무슨 전시회 갔을 때 몸무게가 키를 재준 거에 재봤더니 제가 169에 83인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크긴 컸어요. 웃기죠? 군대 갔을 때 키 큰다고 했는데도 키가 그렇게 안 컸던 168이었던 제가 169가 된 거죠. 그리고 6월 중순쯤 다다라서 동네 집에 있는 몸무게로 몸무게를 쟀더니 여러분 제가 몸무게 몇이 나왔는지 아세요? 75.3이 나왔어요. 와, 저도 놀랐어요. 살이 진짜 빠졌구나. 하긴 누구는 일부러 안 먹거나 운동 안 해서 살 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살 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안다면요 살이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일명 그 가난 때문에 살이 빠진 것 같고요. 아무튼 동생네 집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오는데 그날 뭐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하늘이 나대신 우러지는 것 같고요. 집에 돌아온 길에 동네 마트에 들러서요 소주 한 병과 그 번데기를 사오고 싶었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국물이 필요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진라면 매운맛 한 봉다리 한 5묶음짜리 하나 사와갖고 집에 왔습니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어머님이 동생 아이들 데리러 집을 나섰고 저는 집에서 눈을 떴을 때 한 5시쯤 됐어요. 그 라면을 끓여서 소주 한 병 새 거 들고 아버지 방, 그 작은 방, 영정사진 있는 방에 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새로운 소주 한 잔 따라 드리고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소주 한 병을 다 먹었죠. 엄청 푸념 떨었어요. 아직은 영상은 안 올렸지만요. 많이 서럽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또 돈 걱정을 해야 되고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도 사는 느낌이 아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다가 엄마가 늦은 저녁 시간에 올 때쯤에 저도 모르게 술 기운 때문에 그런지 집 근처 가까운 떡볶이 분식집 앞에 가가지고요 핫도그 4개 피카츄 하나 해서 다 5,000원 사왔지 뭡니까. 오는 길에 콜라가 먹고 싶어서 오리지널 콜라는 못 사고요 펩시 990원 펩시 그 할인 정가로 사가지고 얼음 동동 띄운 펩시 콜라 안에다가 한가득 담고 핫도그랑 같이 먹었지 말입니다. 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던 그 소원을 한번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에 휴대폰에 진동이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뭔가에서 봤더니 카드 결제 내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은 현재 통장 잔고 금액을 봤더니 와, 이제 돈이 진짜 없더라고요. 정확히 9만 얼마 남았어요 통장 안에. 그리고 현실은 또 냉혹한 게 뭐였냐면요 공과금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꼭 한 달에 10월 중순쯤 10일 중순쯤 다가오면요 우편함에 항상 공과금이 꽂혀요. 원망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요즘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들으면 싫어요. 특히 낮 시간에는 우체국 아저씨들을 원망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가끔 공과금들을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요 어머님이나 제가 그거를 들고 TV 장식장에서 올려놔요. 한 번에 몰아서 계산을 해서 이제 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는데 그거를 못 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쪼들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특히나 한 달에 마지막 말일쯤 되면은 또 피보험자 건강 폭탄 요금도 날라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휘청거리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는요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이 골목길 사이사이 빌라촌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가구대가 많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어요. 짜장면, 뭐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많이 시켜 먹겠죠. 그러면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대부터 겁나 많은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나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군대 있을 때 훈련병 때인가? 아니면 2등병 1병 때였을까요? 저 높은 하늘에 구름들을 보면요. 두리뭉실 떠다니는 구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막 먹고 싶은 거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요 로또 1등 당첨되면요, 일단 로또 당첨금 찾아오면은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아버지 영정 사진 들고, 그리고 저희 집 장롱 위에 있는 명절 때마다 꺼냈었던 제사상 꺼내놓고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원없이 배부르게 시켜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어요. 막 쑤셔 넣어서라도 말이죠. 짜장면 곱빼기, 탕수육, 그리고 양장피, 그리고 중국 요리의 꽃 깐풍기를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살아오면서요. 그래서 깐풍기도 먹고, 그리고 피자, 치킨, 초밥, 회, 족발, 보쌈, 돈가스, 곱창 막 갖가지 다 시켜서 한 상 거하게 차려서요, 진짜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원 없이 먹고 싶었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구름 두루뭉실 떠다니는 거 보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꿍시렁대기도 해요. 여러분, 돈 걱정하게 되면요 진짜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못 먹는 거, 참아가는 방법을 알아가 한다는 거, 그리고 집에 쌀이 있어도요, 쌀을 퍼도 제가 안 먹는다는 감에서 어머니 밥만 한 그릇만 나오게끔만 밥을 해요. 진짜 배꼽시계가 고장난 지가 오래요. 지금 시각이 점심때 다다라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뱃속에 꼬르륵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시원하게 보리찬물 하나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거, 그게 저한테는 일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를 봤어요.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법, 뭐 검수하는 법, 물건 정리하는 법 하면서 한번 봤더니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편의점 브이로그 찍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한 분이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탈 편의점 오는 그날까지 버티고 버틴다 라고 말이죠. 그 탈이 말 그대로 탈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탈출하고 싶습니다. 편의점 알바 예전에 15년 일하는 와중에도 탈출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탈출하고 싶냐면요, 가난이요.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저만 느끼고 있는 이 가난을 지금 제 어머니와 제 여동생과 우리 쌍둥이 조카들이 그걸 함께 겪고 있으니까 말이죠. 진짜 많이 잘하고 싶어요. 어느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그 문구처럼 정말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동생한테도, 그리고 동생의 아이들인 쌍둥이 조카들한테도 잘하는 아들, 잘하는 오빠, 잘하는 삼촌이 되고 싶습니다.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살아갈 때 가끔 어머님하고 외식하고 돌아올 때 되면 가끔 이상하게 동네 주민분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주민분들이 항상 그래요. 아유, 아들이 효자네요. 부모한테 참 잘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부모한테 잘한다고 그 효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효자예요, 불효자. 제가 원하는 건 단지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는 아들이 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게 된 편의점 알바 하루 시작한 후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와 동시에 로또 1등 당첨될 만한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머리를 긁고 있는데요. 많이 어색해요. 군대 갈 때 삭발하는 머리를, 제가 최근에 머리를 삭발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과 동시에 제가 많은 게 정체돼 있었거든요.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자르고 항상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녔잖아요.
가끔 아버지 시계를 차고 다니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많이 그립거든요. 많이 보고 싶고.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거, 저한테 있어서 희망은 올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프시고 병간호를 9개월 동안 하고 한 달 만에, 한 보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구멍 나고 옆이 째졌지만 말이죠. 아버지 뵈러 이 운동화 다시 신고 갔다 오고 싶어요. 그리고 롯데 1등 당첨되면 엄마 모시고 제주도도 한번 갈 때도, 한라산 정상도 이 운동화를, 여기 있는 이 운동화를 꼭 신고 엄마 모시고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싶고요. 지금은 비록 머리를 스포츠맨을 밀었어요, 여러분. 많이 빡빡 밀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삭발했다고 해서 머리 길렀다고 차이는 없더라고요. 땀이 더 비 오듯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땀이 많이 나거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즐거운 토요일,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 이러면서 항상 로또를 하곤 했는데, 정말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웠고 기분 좋은 그런 즐거운 나의 집이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은 산 정상 위에서요, 윤호의 토크쇼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명상명언을 또 해봅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풍요를 즐기며 살고 있다. 나는 이번에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편의점 알바 15년, 또다시 시작하게 된 편의점, 그리고 반백수, 그리고 로또 외길 인생 17년 현재 진행형. 이제는 곧 로또 1등이 당첨되지 않을까요? 로또 1등이 당첨되면요, 집 근처 가까운 양복점에 들러서요, 정장 한 벌 딱 빼입고 번거지 모자 딱 한 번 쓰고, 그 영화 더 킹에서 그 조인성이 나레이션과 함께 유준열이 마지막 그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갈 때 그랬대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최고의 명품 정장 한 벌 쫙 빼입고,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맞서 상해 걸어 나갔다는 그 모습이 제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검은색의 흰 양복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쫙 빼입고, 머리 스포츠 머리 빡빡 밀고 삭발하고 제2의 인생을 살 사람으로 말이죠. 살 마음으로. 그리고 맛 좋은 술 하나, 제가 요새 바두술이 있거든요. 일품 진로라고 하는 거, 그거 한 병 사들고, 평양 이북 도민만두 좀 어디서 공수해갖고 아버지 뵈러 낙골묘 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맛 좋은 술 한잔 따라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도 고쳐서 한쪽 손목에 차고,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아버지의 인명품 명패를 들고, 아버지한테 맛 좋은 술과, 저희 아버지가 이북 도민 실향민이시거든요. 친할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커다란 왕만두,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먹기 싫었는지 몰라요. 고기도 안 들었고,
두부 으깨진 거에 당면 들어간 김치 들어간 그 이북식 도미 만두를 가지고 아버지 찾아뵈서 아버지한테 큰 절 한번 올리고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임종 못 지켜드린 거, 그리고 아버지 화장해서 뼈가루가 뿌려졌을 때도 납골면 못 써드리고 공동 분향소 쪽으로 뼈가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 그 시절에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절과 함께 로또 1등 당첨돼서 엄마랑 동생과 우리 쌍둥이 조카들하고 진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있거든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로또 당첨 결과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단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엄마와 동생과 우리 쌍둥이 조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윤회 산 정상회 토크쇼, 오늘의 주제의 끝은 가난 탈출, 돈 걱정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 이 윤호에게 희망은 오겠죠.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모르지만 어디 있냐고 다 사진 보는 거